네, 강지연의 트리플 P 시간입니다. 강지연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예상했던 대로는 아니죠. 예상과는 좀 달리 상당히 좀 해외 증시 흐름이 순조로웠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약간 좀 변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여전히 스페인과 그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분위기가 좀 완화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어닝 쇼크가 나오긴 했었지만 경제 지표는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띠는 그림까지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부터 오늘부터죠. 정상회담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뭐 중요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어저께 아무래도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면서 유럽 시장은 여전히 강세로 마감이 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증시가 0.58%, 프랑스가 0.22%, 영국이 0.1% 정도로 상승폭 소폭 축소가 되었지만,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고, 그동안에 굉장히 좀 큰 폭의 강세를 보였었던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어저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글이 원래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장중에 발표가 되면서 어닝 쇼크로 인해서 나스닥이 아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인 0.06% 정도로 마감이 되었고요. S&P 지수도 0.24%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업종별로는 아무래도 구글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중심으로 된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낸 반면, 운송이라든지 건설, 중장비 섹터는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안에서도 보면은 이 업종별로에서의 실적차가 좀 크게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의 쇼크 말씀하신 대로 좀 상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주 전반에 대한 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취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선은 구글의 어닝 쇼크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전체적인 이익 규모를 본다면은 뭐 크게 나빠진 것은 아닌데, 기대치가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보다 좀 높았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T를 비롯해 기술주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미증시 대비해서 좀 상대적인 약세를 띠고 있는데,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부동산이라든지 소비가 상당히 살아난 반면에 제조업 시장이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IT 섹터가 조금 약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4분기에 본격적인 소매 판매라든지 소비 시즌에 돌아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기술주 역시도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글 때문에 오늘 살짝 미국 증시가 흔들리긴 했지만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좀 주식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유로존의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서 사실 이제 채권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이제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또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 국가들이 또 국채를 발행한 것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사실 이제 채권 시장에서 가장 우량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독일의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건데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을 약간은 회피하는 부분이 앞전에도 조금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다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안전자산의 쏠림화가 심했던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모두 국채를 발행을 했었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45억 유로 정도를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46억 1천만 유로, 그러니까 그만큼 응찰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이야기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물가 연동 채권을 이제 좀 특이한 방식으로 발행을 했었는데 180억 유로 사상 최고치로 사상 최대치의 물량을 발행했는데도 이 부분도 잘 소화가 되면서 그만큼 시장에서 올해 말까지 필요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금을 대부분 충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국채 선호도가 증가하는 부분이 안전자산, 그 최우량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라든지 이제 미국에 대한 채권을 좀 파는 흐름이고, 오히려 이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이 그동안에 꺼려 있었던 이들 국가에 대한 채권을 산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회피가 조금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안전자산을 회피를 하고 주식 쪽으로 네. 자금이 이동되는 흐름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가장 큰 기대 요인 어떤 부분을 보고 주식 쪽으로 돈이 이동한다고 그 근거가 되는 기준이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유럽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앞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ECB에서도 국채 무제한 매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ESM에서의 유로화 방어 그런 기구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의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4분기와 그 내년까지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 자체를 3.5%로 잡을 만큼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회복된다는 부분 그리고 중국 역시도 올해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성장세를 보인다는 부분이 결국 시장에서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부분에서 그동안에서 경제 침체 그리고 여태까지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자산에 있던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선호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침체 쪽으로 더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자금의 이동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실적과 지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간 실업수당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글쎄요, 고용시장 회복을 어떻게 좀 믿어야 되는가 개선되는가 싶다가도 또 아닌 것 같고 이래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지난주 사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33만 건까지 나타나면서 고용지표가 굉장히 크게 개선되었다라고도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통계 오류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는 통계 오류라고 발표가 되었었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예상은 약 36만 5천 건 정도를 신청할 것으로 봤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38만 8천 건으로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고용 시장 자체는 확연하게 뚜렷이 개선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증가세가 아니라 현재는 이제 약간의 횡포세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하반기 소매 판매라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는 흐름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난다면은 그때는 좀 고용 시장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9월 14일 날 Q3 발표한 이후에 이제 심리 지표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10월 달에 어저께 10월 달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가 발표되었었는데 연준 지수는 예상은 1.0 정도로 이제 개선될 건다고 봤었는데 굉장히 큰 폭의 개선이 된 5.7 정도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소비 심리 지수도 그렇고 10월 달을 기준으로 발표를 했던 모든 경제 지표는 현재 예상치를 상당히 크게 상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경기 선행 지수도 0.6%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예상치였던 0.2%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뒤에 시장을 이제 논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만큼 이제 미국의 경제는 향후 전망이 발달한 쪽에 무게가 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크게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발표되었던 주택시장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듯이 주택시장이 지금 현재 개선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시장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저께 유로화는 요 근래 들어서 강세를 띄었는데 이제 어저께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는 반대되는 반등이 조금 나왔고 유가를 비롯한 상품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시장부터 해서 우리 시장으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은데요. 저희도 중국 관련주 묶어서 좀 최근에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이런 흐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4분기부터 이제 지방성들에서 이제 본격적인 부양책이 시행이 되는 시기가 되는데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계속해서 3분기가 바닥이냐 2분기가 바닥이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 어저께 이제 3분기 GDP 발표를 하면서 7.4% 요 근래 들어서는 가장 또 최저를 나타냈는데 GDP 성장률을 제외한 이제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이제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이 세 개 정도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인데 이들 지표들은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9월 달에 수출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섞어서 볼 때 결국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 이제 확연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좀 약간은 섣부르게 예상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반등 시그널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국 경기가 4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11월 8일 날 이제
그 지도부의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지도부가 교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부양책을 시행할 수가 있고 그동안에 교체가 나오기 전에가 이제 약간은 이제 시장에서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는 시기였지만 교체가 된다면은 결국 중국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증시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러한 부분이 일본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중국과 일본은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약간 좀 소외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요. 오늘 장 어떤 부분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지금 이번 주 한 주의 시장을 보게 된다면 사실 종합주가 지수로 이야기를 할 때 약 1.7%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상승폭이 상당히 좀 작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가 그동안의 주가의 그 하락을 중심으로 나타내고 일부 내수주 섹터와 방어주 섹터가 강세를 상당히 크게 보였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는 흐름이 확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투신이 어저께도 매수세를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오는 수급의 호전 양상이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는 이제 오히려 하방 경지성을 확보를 했고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포트폴리오의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어느 정도 해외 증시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업종별 차별화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여기까지가 이제 상당히 좀 이제는 격차가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앞전까지만 해도 약 대형주의 경기 민감주 섹터 같은 경우는 약 1개월 동안에 상당히 긴 그런 조정세를 보였었는데 그동안 이제 반대대로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강세되었었죠. 그런데 이 흐름이 이번 주부터는 확연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종별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원화 관련 관련주들도 강세 띄고 있는데 시장에서 약간 우려한 부분도 있는 것이 1,100원이나 환율을 크게 하향 이탈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기업이다 보니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수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주로 경쟁을 하는 이제 나라가 일본과 중국이기 때문에 그들 국가와의 이제 우리나라 환율을 원화 가치를 놓고 본다면은 특별하게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에 띈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는 아직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실제로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는 흐름이 낙폭 가대주 섹터가 이제 순환매 양상으로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앞전까지는 또 IT 섹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한 반등이 나타났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든지 건설 그리고 화학 같은 이런 섹터들이 순환 형식으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순환을 이용한 매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이제 단기 급락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코스닥이 이만큼 급락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저께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나올 때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청산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좀 더 조정 보인 다음에 강세로 뛸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더 확대화되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신용 비중이 올해 최고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코스닥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닥 내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강세를 띄지 못하고 소외를 받았던 IT 부분 섹터가 좀 있는데 이들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점은 괜찮게도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해외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사실 제가 이제 앞서 10월 초에 미국 시장은 아마 박스권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유럽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미국의 대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시기가 이제 11월 초 정도 되기 때문에 지수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약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해외 시장에서의 이런 흐름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 문제가 조금 늦게 진행된다면 본격적인 구제금 신청은 11월
달에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구제금융을 할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지면서 이런 흐름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더 빠른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우선은 지금 1963에서 1969포인트 이 구간이 현재는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 이 구간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다시금 2000포인트 넘어가냐 못 가냐의 중심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에서 이 구간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반등 목표치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그럼 여기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요? 관심 섹터하고 종목까지 묶어서 함께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중기 포지션은 뭐 그대로 상방 쪽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하반기 미국의 소비 판매에 따른 IT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 섹터를 중심으로 좀 비중을 좀 높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국 같은 경우도 4분기부터 회복세가 좀 확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섹터 역시도 같이 포트에 잡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주에 대해서는 단기 데이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순환을 노리시면 되고 결국 업종별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IT 섹터와 그리고 건설, 화학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오늘 종목이 이제 볼만한 종목이 나올까요? 네. 네, 오늘은 이제 IT 중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대부분이 이제 바닥 대비해서 5에서 8%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는데 반대로 그 안에서 상승폭이 못 나온 종목을 오늘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삼성테크윈인데요.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사실 예상치보다 좀 못 나왔다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결국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던 그런 종목인데 그리고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성장성이라고 보는 부분이 에너지 파워 장비 산업인데 이 부분이 이제 3분기에 매출로 인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약화되었는데 이 부분이 4분기부터 인식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 이번 분기부터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종목을 이제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서 또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보도록 하면은 우선은 이제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 앞전에 이제 중요한 구간대가 이제 62,000원 정도가 중요한 구간대인데 이 구간대를 지금 이제 어저께 거래 라인 조금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낙폭이 큰데 하락하는 동안에 하락 거래 라인이 사실 크게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하는 가격대에서는 62,500원 정도를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하락 거래 라인이 실리지 않고 내려왔던 68,000원까지를 단기 목표가로 말씀드리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성장이 좀 상당히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가수는 약 85,000원 정도를 말씀드리고 손절가수는 6만 원으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면 꽤 수익이 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지원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확인해보고 또 오늘장 전략까지 끌어내 봤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닝쇼 돌아오겠습니다.